연구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변수들 간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공부 시간과 성적이 정말 관련이 있는지, 운동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상관 분석이 필요해요. 논문을 쓰다 보면 이 변수랑 저 변수랑 관계가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상관 분석을 잘 활용하면 연구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지고 괜히 쓸데없는 변수로 시간 낭비할 일도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관 분석이 뭔지,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체육과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직접 해석하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줄게요. 사회과학에서 상관 분석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 SNS 사용 시간과 행복도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설문조사를 통해 SNS 사용 시간과 행복도를 각각 측정해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럼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 분석해야겠죠. 상관 분석을 하면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낮아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상관 계수가 0.8이라면 두 변수가 강하게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0.5라면 SNS를 많이 쓸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관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연과학에서도 상관 분석은 정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온도와 식물 성장 속도를 연구한다고 해볼게요. 식물의 성장 데이터를 여러 온도 조건에서 측정한 다음 온도와 성장 속도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어떤 온도에서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 상관계수가 0.9라면 온도가 높을수록 식물이 더 잘 자란다는 강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0.3이라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상관 분석을 하면 실험 데이터를 쉽게 해석하고 연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관 분석은 예술이나 체육과학에서도 유용하게 쓰여요. 예를 들어 운동량과 집중력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해볼게요. 학생들의 운동량과 집중력 점수를 측정한 다음 상관 분석을 하면 운동을 많이 할수록 집중력이 높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상관계수가 0.75라면 운동과 집중력 사이에 꽤 강한 상관이 있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악기 연습 시간과 스트레스 수준의 관계를 보면 어떨까요? 연습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상관계수가 음수로 나오겠죠. 이렇게 예술과 체육에서도 상관 분석을 활용하면 다양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이제 상관 분석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단계 데이터 수집. 먼저 비교하고 싶은 2개 이상의 변수 데이터를 준비해야 해요. 2단계 상관계수 계산. 엑셀, SPSS, R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피엇은 상관계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연속형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해요. 3단계 상관계수 해석. 0.7 이상. 강한 상관관계. 0.3에서 0.7.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 0.3 미만. 약한 상관관계. 이걸 바탕으로 연구 데이터를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논문에서 잘 설명해야 해요. 논문을 쓸 때 상관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진짜 유용해요. 특히 변수들 간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가설 검증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만약 분석을 하다가 이 변수들 관련이 있긴 한데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모르겠어 싶다면 다음 단계로 회귀 분석을 해볼 차례예요. 그러니까 상관 분석은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상관 분석이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상관계수 해석법. 0.7 이상이면 강한 관계. 0.3에서 0.7은 중간 정도. 0.3 이하는 약한 관계. 실제 활용법.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주의할 점.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음. 이제 논문에서 상관 분석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상관 분석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라면 단순회귀 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논문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분석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욱 좋은 영상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엑셀로 석사 논문 쓰는 방법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제 바로 시작하세요. 더 많은 팁과 예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논문 작성 함께 하겠습니다. 석사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통계 6주 완성. 크몽에서 만날 수 있어요.